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장중 1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 우려와는 다르게 프로그램 매물이 소폭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는 161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내일은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향후의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은 이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제 이어서 소로스님과 서유규 소장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를 결정하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주 동안 두 분의 전문가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로스님이 1번이고 서유규 소장님이 2번이신데요. 여러분께서는 샵에 5588번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꼼꼼히 체크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같은 점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소로스님이 1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로스님과 서일규 소장님 1승씩을 거두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해 주실지 먼저 소로스님께 오늘의 그 전략을 들어볼게요. 예, 오늘 시장이 일단 프로그램 동향 상황이 어차피 뭐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량 추이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상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만기일에 있어서 과연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결국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수급 상황이 외국인도 일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대거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은 프로그램 동향의 상황 3,800억 정도까지 매도의 흐름을 보여줬던 차익 거래의 흐름과 비차익 거래의 매수의 흐름 이래서 프로그램 매물상은 2,500 정도의 마감하는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청산 물량이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의 방향성은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IT나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낙폭 과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일단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가도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이 특징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그 경쟁력 부분이 일단 그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 신흥 수출국들에 대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수출국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뭐 환율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을 만한 수출 부분이 이게 어떤 트랙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쿼트라에서 일단 발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외적인 부분을 살짝 들어가 보면 해외에서 대규모의 유상증자 부분들이 영국이나 로이즈뱅크나 일본의 스무드무키 파이낸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프랑스의 PNFP, 이런 파리바 같은 대형사들의 유상증자 부분들이 물론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자의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채권 부분들을 갚기 위해서 부분도 있겠지만 또한 이러한 수급 전환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흐름들도 강하게 내포될 수 있다는 시장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특징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새만금에 대한
풍력산업단지죠. 예, 풍력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산업이 통과가 됐다. 정부의 타당성의 효과를 받으면서 통과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로드맵과 같은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계 1위 기업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투자적인 전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로드맵 경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우리 시장에 오늘 금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로스님께 오늘의 각오를 여쭤봤는데 오늘장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설규 소장님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견을 여쭙게요. 예,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어느 정도 지금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도 장 오후장 막판에 거의 그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참 상당히 고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상승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음봉이 출현되는 가운데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준 양봉이 드디어 출현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것도 특히 그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60일선 아래 꼬리를 달아주었고 지지를 해주는 그 캔들이 나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 즉 단기 상승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60일선 지지를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최소한 20일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급의 주체를 코스피 지수는 보게 되면 거래소는 오늘 수급의 지수가 조금 못마땅하죠. 쉽게 말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물과 선물에서 사들이는 것, 즉 매수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팔자세로 돌아섰지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썩 좋은 모습이 외국인한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그렇다면 오늘 종합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화가 되면서 지수 상승에 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만 어느 정도 노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일 또 금통위에서 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21선까지, 즉 1650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력하다. 그것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오늘 장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나 LG 화학 같은 경우, 삼성 전기, 이런 종목들이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그 급등의 흐름이 전개가 되었다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또 자동차 관련주, 이런 주들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또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골고루 상승을 보여준 가운데서 펼쳐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코스닥 쪽은 좀 상당히 좋았죠.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또 8일 만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닥 쪽에서는 주가가 너무 빠졌다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됐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해서 외국인과 개인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장중 특징주는 아까 소로스님이 언급해 주셨겠지만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장중 특징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짚어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이때까지 또 경기 방어적인, 즉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 경기 방어주들이 어느 정도 좀 오늘은 좀 조정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왔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것은 최근 금값이 하늘을 찌르죠. 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지지하시는 분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의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을 보면요.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는데요. 또 앞으로 장을 이끌어 나갈 주도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로스님께 의견을 여쭐게요. 예, 바로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오늘 금일 특징주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아닐까, 중요한 업종에서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녹색 성장 사업의 하나의 축인 새만금의 풍력 산업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는 사실은 뭐 시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각계의 전국에서 그러니까 도별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사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에서 예상하는 2조 원가량의 자동차와 조선 사업에서 부가가치를 누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 풍력 산업단지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익 부가가치는 약 4조 원이 넘는 상당한 한 배가 넘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종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한 풍력단지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현대중공업은 대기업이라는 지수 관련이라는 여파 때문에 상당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상한가 들어간 현진 소재와 같은 종목들,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뭐 4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진 소재, 뭐 용연비, 유니슨, 태웅, 스페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소외감을 가졌던 종목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아이리버라는 종목하고 S24라는 종목들이 전자책 관련주입니다. 전자책이라는 부분은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서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책으로서도 관련이 있지만은 전자를 통해서도 이제 책을 오픈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각한다 해서 전자책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금일 아이리브가 오늘 아마 상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오늘 가장 이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전기자동차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의 제1위 자동차 산업을 우리 시장에서 이끌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어찌 보면 2013년도에 예상을 했던 전기자동차에 대한 양산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이 2011년도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 우리도 앞당겨서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시장의 10% 정도의 어떤 전기자동차의 수출 양산을 통해서 점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감 또는 물량 추리가 나오면서 상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전기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부각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모멘텀이 살아났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새만금 풍력산업단 관련주, 그다음에 전자책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IT나 이런 반도체 관련 업종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여러분들이 대장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로스님께서는 이제 여태까지 계속 장을 주도했던 자동차와 IT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서 풍력 그리고 전자책, 전기 자동차 관련주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설교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오늘 장의 어떤 특징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전기차 관련입니다. 그죠? 예, 전기자동차. 전기차 관련은 오늘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를 갔습니까? 예, 어디를 갔습니까?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 아침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방문해서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열고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소식이 이 주식시장에 빠르게 아침 일찍 전파가 되면서 상당히 전기차 관련주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이 일단 장 초반부터 벌어졌다는 것이 일단 장중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전기 자동차 관련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근데 쉽게 오늘 이제 결론을 이제 어느 정도 내는 그 사실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전기 자동차가 2013년까지 2013년 후에 어느 정도 좀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2년 앞당겨서 네. 예, 2년 앞당겨서 2011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년 후 하반기부터, 빨리 좀 2년 앞당겨서 우리가 시행을 하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전기차 부품 같은 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실제적으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품부터 해서 전량 처음부터 끝까지 국산화시켜서, 직접 해외에도 팔고,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전량, 우리가, 국산화해서 한번 제품을 직접적으로 한번 생산을 해보자. 이런 그 어떤 프로젝트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앞당겨서 2년 후부터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적인 4대 강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러한 오늘 그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초강세로 띄었죠. 오늘 물론 이제 대장주는 넥스콘테크입니다. 그죠? 넥스콘테크가 전면적 상한가를 안착하면서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도 급등을 하면서 또 뉴인텍도 그렇고 예, KEC라는 종목 이런 종목부터 해서 또 뭐 SPG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상신 EDP라든지 뭐 상신 EDP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삼화삼총사, 삼화브라더스라고 하죠, 그죠?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막 테마주로 주준이 그 뭡니까 꽈배기 엮이듯이 대장주 딱 치고 나가니까 쭉 계속해서 장막판까지 계속해서 초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풍력이죠, 풍력 그죠? 예. 지금 새만금 지역, 전라도 지역의 새만금 사업의 풍력 사업, 그죠? 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거는 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저녁부터 기사화가 다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기사화되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오늘 장에 충분히 풍력 관련주를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거두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뉴스나 기사가 되는 것을 항상 그 장마감 후에 잘 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예. 처음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장 막판에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네. 어떤 강력한 이슈가 되는 거. 적당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전기차 관련, 전기 자동차 관련이고 그리고 풍력도 그냥 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풍력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새만금 지역에 풍력 대규모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시너지 효과가 향후 뭐 10년, 20년 후에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약 20조에 달합니다. 20조. 20억도 아니고 20조에 달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매출 면에서도 이번에 3,600억이 정부에서 투자가 됩니다. 3,600억 투자가 되고 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은 약 단기적으로 4조 3천억이라는 또 시너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 총 20조 정도 매출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또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딱 매수 관점으로 파악을 했을 때 지금까지 조선기자재나 풍력 쪽으로는 지금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빌빌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빠질 대로 빠졌고 매물도 충분히 소화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런 이슈화가 되는 뉴스가 기사가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진 소재를 대장주로 해서 필두로 해서 뭐 용연 BM이라든지 태웅부터 해서 각 종목들이 상당히 그 평상부터 해서 급등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장세를 가만 보면은 이슈화되고 기사화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 파악을 해두시면은 매일매일 이슈화되는 특징적인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왜? 어차피 장은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슈화되는 종목을 장 초반에 눌림목에 공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수익률 확보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 특징은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주도주 역할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는 며칠간의 상황, 이번 주 상황에서도 건설주가 상당히 그래도 하방 경기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주가 많이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건설주 잘 보시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전환했죠. 약 2천억 넘게. 그래서 이 하이닉스도 오늘 상당히 반등의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금값 관련한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수익률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죠. 1번이 소로스님이고 2번이 설교 소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문자와 전화 메시지로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로스님이 48% 정도의 지지를 받고 계시고 설교 소장님이 52% 정도로 근소한 차이로 조금 앞서 나가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내일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또 앞으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도 말씀을 해주시죠, 소로스님. 예. 내일장은 일단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종 차트를 좀 살짝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기술적 패턴 흐름을 보면 지난번 화요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 되느냐 마느냐, 주가가 조정을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열띤 토론을 한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그 지지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지지가 된 거라고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도 캔들 차트에서 망치형의 양봉 효과가 나타나면 상당히 강세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세장이라 해서 추세적인 강세장의 의미가 아니라 네. 내일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징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먼저 갖고요. 현재의 말씀드렸던 기술적 저가 지지대인 61선과 주봉의 상황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혹여라도 만약의 경우에 조정형, 물량 출회나 어떤 그런 조정의 흐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61세대에 대한 지지 여부는 상당히 강하게 내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종목이 있죠. 사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랜만에 거의 대부분 좀 우량주, 실적 우량주를 중심으로서 좀 추천 전략을 세워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오늘은 조금 가볍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벼운 종목으로 좀 하나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가볍지만은 않은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볍지 않은 상승률을 보일 만한 예, 종목이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되겠네요. 아마도 무겁고 조금 가는 종목보다 가볍고 빨리 가서 2배, 3배 가는 종목. 고수익 네. 나는 종목을 아마 원하실 거라고 봐서 오늘은 좀 옴니텔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옴니텔이요? 네네. 옴니텔이라는 주가가 일명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력주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의 방향성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면요, 옴니텔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일단 중국 차스탁 시장에 대한 오픈. 왜 중국 차스탁 시장의 오픈이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 옴니텔이라는 종목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탁구 선수의 예전에 왕년에 좀 잘 활동을 했던 안지영이라는 아마 탁구 선수 아마 봤을 겁니다. 저도 네. 운동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탁구로 굉장히 유명할 때 86 아시안 게임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86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서울대 체육관에 가서 아마 응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독 좀 눈에 띄는 아주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네. 남자다 보니까 아마도 여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그중에 좀 뭔가 좀 중국 선수치고는 좀 뭔가 특징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아마 그 친구가 바로 자오즈민이라는 그런 친구로 알고 있는데 그 자오즈민이 연관돼 있는 중국 차이나 옴니텔의 현재 대표로 있는 그 분이 바로 자오지민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네. 그 친구가 올해에 2003년도에 사실은 그 중국 차이나 옴니텔을 오픈을 하면서 그동안에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다가 작년도에 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억을 돌파를 하면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 올해 목표가 만약의 경우에 2배 이상 넘는다면 중국 차이나
차스탁에 오픈할 생각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올해 목표가 지금 380억을 좀 돌파를 하고 5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른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예전 한 두 달 전의 어떤 움직임도 일종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작전이나 세력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한 시너지 효과나 충분한 여기에 내재 가치가 포함이 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은 작전이든 뭐든 이런 거에 별개에 삼고도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 차트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옴니텔의 주가가 오늘 중장기적선을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장중 내내에도 상당한 어떤 그런 주포의 흐름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저가의 상태에서의 매집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아마 내일장부터 바로 곧바로 상승으로 돌아설지 어쩔지는 저는 그거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보통 내일 내지는 하루 이틀 정도의 추가적인 매집이 있고 난 후로는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재 구간이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역별 구조, 거래량의 역별 구조가 빠를 때는 이틀이지만 조금 더딜 때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역별 구조가 나타나면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세력주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옴니텔이 바로 3일간의 역별 상태에서 거래를 위축하고 있는 상태라 바로 내일 내지는 조만간 또는 다음 주 초까지는 급등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들고 가야 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실적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단기에 어느 호재성 있는 있지 않습니까? 호재성 있는 어떤 뉴스나 또는 차스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내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비록 세력성이다 단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7,000원대죠. 7,000원대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포괄적으로 가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옴니텔이라는 종목 관심을 가져올 만한 종목으로 소로스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서울교 소장님께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내일장 전망 그리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장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또 일단 양봉이 출현한 반등이 나왔고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추가적으로 며칠간 계속해서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수급만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적어도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1610포인트 좀 넘어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지수 관련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단타로 매매를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단기 반등을 위해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것도 순환매로 도니까 업종별로. 네.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대형주는 단타로 단타에 주력을 하시고 뭐 개별주나 테마주 이런 것들은 코스닥 쪽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거를 모아가는 전략이 안 나게 됐습니다. 잠깐 그 경제 지표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미국 달러 가치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거의 달러 값이 완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 값이 자꾸 상승을 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이제부터는 지금 뭐 막 달러를 사모겠다 뭐 이런 뭐 발표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달러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 우리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값이 강세를 띠면서 특히 이제 수출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약세를 띠고 있죠. 네. 그죠? 자동차 관련이나 IT 쪽.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는 거. 원화가 너무 강세여도 안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국제 유가가 드디어 이제 또 70달러를 또 돌파하는 또 급등의 추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특히 금값 이런 것도 지금 국제 금값도 지금 뭐 하늘을 찌르듯이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뭐 금은 사모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향후에도 금값은 조금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거네요. 봤을 때는 좀 더 오른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지수가 단기 조정을 맞더라도 금값은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 값도 가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향후 지금 계속해서 출구 전략 논의도 나오고 금리 인상 논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금값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케이스실러 미국 주택 지수는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시작되었죠. 그래서 주택 지수가 뭐 어느 정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느 정도는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는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최근 급값, 즉 금값, 즉 원자재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즉 금값이 상승함으로 해서, 급등함으로 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더라도, 또는 좀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아무런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드렸던 제가 종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구은행이죠. 아유, 참 대단히 기억을 잘 하시네요. 대구은행을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뭐 마침 지수가 상승하면서 네. 약 한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은행이. 예. 대구은행이 그래도 어떤 오늘 상승 마감했죠. 은행주들도 다 반등이 네, 나왔으니까. 금융주들도 다 올랐고요. 예, 그래서 대구은행 뭐 한 보합권이나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값 수혜주에 관계되는 고려아연을 말씀드립니다.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 예, 고려아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금값 상승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 특히 이 고려아연에 대한 그 매출이 금, 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 약 한 고려아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이면서 상당히 그 강세를 띌 수 있다. 계속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차트를 잠깐 봐주시면은, 자, 고려아연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 그 지지선, 저항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그죠? 예, 다시 한번 이 지지선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예, 반등이 나왔죠. 그죠? 예, 최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예, 윗골이 달린 거 말고 전고점이 딱 보시게 되면은 약 18만 6천 원 정도 되죠? 18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 18만 6천 원 정도는 오늘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돌파를 했죠? 네. 예, 지금 선이 좀 굵고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끄습니다. 이렇게 끄면은, 자, 보십시오.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살짝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종가, 즉 동시효과, 오늘 오후 동시효과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하나의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띈다는 겁니다. 예, 보조지표 상에서도 지금 빨간선이 지금 까만선 위에 살짝 올라와 탔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차트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최근에, 자, 요거는 이제 삼성테크원입니다. 그죠? 삼성테크원. 기술적으로만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테크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몇 달 동안에 지루한 박스권을 이루다가,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매집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급등이 나온다. 이때부터는 계속 홀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 저도 이제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만은, 이때 돌파할 때 추천을 종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종가 매수해서 계속 끌고 왔습니다. 홀딩해서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이 상당히, 예, 제법 많은 수익률이 발생이 되었죠. 이거는 계속해서 뭐 급등주처럼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1차 지지선 라인까지 또 밀려 내려왔죠. 그죠? 자,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려아연이. 그래서 고려아연을 여러분들 내일 눌림목 살짝 줄 때 매수 포인트를 삼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던 대구은행은 오늘 1%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오늘 또 이제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니 원자재 관련주죠. 고려아연 향후 흐름까지도 좀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과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소로스님이시고 2번이 설교 수장님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까지 소로스님이 48%, 설교 수장님이 52%로 설교 수장님이 조금 앞서 나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요. 이제는 고수의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코너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부산 김해 쪽에 살고 있는데요. 부산 김해 쪽에 사신다고요? 경남 김해예요. 경남 죄송해요. 김해요. 예.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경남 쪽에서도 전화 많이 주시는데요. 고수 서바이벌 자주 시청하고 계신지요? 예, 매일. 자주 보시나요? 예, 도움도 많이 되시고요. 예, 고수님들이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네, 괜찮았어요. 수익도 많이 보셨나요? 예, 예전엔 좀 많이 봤고요. 요즘 들어서 조금 고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습니까? 현대자동차를 9월 7일 날 한 달 전에 108,000원에 15% 했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비중은 네.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15%요. 15% 정도요? 예. 어떤 점을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고요. 네.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12만 원대를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돌파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해서요. 네, 자동차주가 계속해서 간다면 지금 시점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소로스님께 여쭤볼 테니까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어찌 보면 월요일부터 계속 언급해드린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낙폭 시점을 통해서 저가 매수하자. 어제도 제가 주가는 하락을 보이지만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 쪽은 매수에 대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오늘은 빠르게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또 이명박 대통령의 또 그런 로드맵까지 나와서 상당한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기자동차 부분은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한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는 정부의 또 정책으로서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해도 될 것 같고요. 108,000원대 매수가 일단 고점대에서 물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점대 물량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쌍바닥에 그림을 뒤집어 놓는 형태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산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정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물량 추리가 좀 부담감이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멘텀이 일단은 살아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전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유류비 지원에 그 회사에서의 또 자사에서 유류비 지원 이런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어지면서 급등 요인이 바로 그런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본격적인 사업이 또한 너무 이렇게 넓게 뭐 2013년이든 2014년이든 넓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만 있다면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이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2011년으로 땡겨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까지 지원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 나왔던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의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전 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재 15%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데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일단 1차적인 가격대는 12만 원과 11만 8천 원대가 일자 고가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9만 9천 원, 10만 원대 이하에서 일단 물타기를 15% 정도로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평당가가 11만 원대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충분하게 수익뿐만 아니라 마음이 홀딩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믿자 첫 번째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련 부분이 이슈로 부각될 계속적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발표가 일반 회사의 회장이 말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부 정책으로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홀딩하시면서 아울러서 15% 물량에 추가로 15% 물량을 현재 가격에서 10만 원대 이하에서 좀 매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를 11만 원대로 좀 낮추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시구나. 네. 네, 오늘은 뭐 또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그나마. 그나마. 예. 오늘 지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나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상승해주니까 단 1%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상담을 원하십니까? 네, 코오롱 아이넷요. 코오롱 아이넷이요? 예. 오늘 코오롱 아이넷이 조금 올랐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몇 % 정도 매수를 하셨습니까? 30% 정도 했는데 네, 매수가는 매수가는 2,470원. 2,470원이요. 네. 특별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한 번씩 보거든요. 차트를 본다고. 네. 아, 차트도 보실 줄 아세요? 네, 조금은 봅니다. 네. 예. 언제 매수하신지 한번 네,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여쭤보시는데요. 매수 시점은 어저께 상치는 날 있죠. 그저께. 네, 그저께. 네, 상치는 날 따라가가지고 네. 상한가에서 팔고 나왔다가 다시 조금 사놨는데 어저께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중기로 네. 보십니까? 단기로 보십니까? 그거 단기로. 단기로 보신다고 또 단타누배를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서울교 수장님께 자세히 여쭤볼 테니까요. 잘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어제는 마산분이 또 시청자분으로 또 이렇게 종목 상담하시더니만은 오늘은 또 부산분이시네요. 거의 네. 요즘 경상도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경상도에서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예. 예, 코오롱 와인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왜 제가 중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냐, 장기는 좀 곤란하지만, 중기로 보냐, 단기로 보냐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제가 방송,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에는 제 회원들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코오롱 와인넷은 지금 약 5월달부터 계속해서 홀딩 중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예, 저를 믿고. 홀딩 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단타로 들어가셨다 하셨는데, 지난 4월달, 5월달, 자, 차트 한번 봐주실래요? 예. 차트 보시면은, 지난 4월달부터, 예,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예, 급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급등이 나오면서, 얼마를 먹었느냐? 거의 단기적으로 몇 프로 급등했습니까? 엄청나게 급등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1차 상승 후에 다시 매집을 하고, 다시 급등을 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까지는 못 먹었지만은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적어도 먹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급등을 하면서 한 약 수익이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 워낙 중소형주다 보니까 또 테마주다 보니까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회원분들이 되게 중에 계시다. 그래서 또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런 분들 계속해서 들고 가시라 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발생이 되든. 왜 그러냐? 코오롱 아이넷은 제가 봤을 때는 자 유헬스 관련 테마 종목이죠. 유헬스 관련 테마 종목인데 대장주는 지금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가 대장주인데 최근에 또 이 비트컴퓨터가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다가 또 최근에 뭐 전자 팔찌 그러니까 ULS의 원격 진단하는 팔찌 시계를 착용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한다 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또 비트컴퓨터가 삼성 유헬스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연관된 회사가 어디냐? 비트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연관성은 없지만은 비트컴퓨터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거를 삼성그룹에서 발표하면서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또 하락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주인 비트컴퓨터가 매집 중이기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가 지금 어느 정도 매집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그저께 상한가 나왔죠. 바로 땡기면서 상한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뭡니까? 어제 눌림목 주고 오늘 다시 한번 또 비트컴퓨터가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고점을 또 다시 한번 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비트컴퓨터를 보세요. 비트컴퓨터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코롱아이넷이나 유비케어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는 관점이 맞겠고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기사를 미리 제가 이제 정보를 받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잘 들으세요, 시청자분. 다음 주 월요일 날 국제 유헬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네. 예, 국제 유헬스 쪽에 포럼이 개최된다.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월요일 날 개최가 되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은 비트컴퓨터 코롱아이넷 절대 죽은 종목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적어도 61선 구간까지 즉 2,7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5,26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종목에 관해서 소로스님께 좀 짧게 전망을 부탁드릴게요. 예,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증가가 됐는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조금 부담을 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운송장비의 조선 기자재업 관련 주다 보니까 최근에 조선사에 대한 부담감, 신규 수주가 다소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내수 관련주 종목에서는 부담이지만 이 동사에서 약 80% 정도 투자한 중국 대련법인이죠. 대련법인에서 최근에 영국 에너지코프에 대한 특수 바지선 세척을 수주하면서 상당히 좀 그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지금 4,195원인데 가격대 매수 가격이 5,000원대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단 단기적으로 시각으로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은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최근 수주의 동향이 어느 정도에 멈춰 있는 그런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목 역시도 주가가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하방 경직성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래 부분이 특별하게 어떤 주포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고 않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주포의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주포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감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5,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상승을 기대하려면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히 매수가 가격대까지는 회복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리엔탈 전문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 함께해 주신 이 두 분의 전문가 소로스님과 설규 소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시부터는 이제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무료 진단 방송이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통계에 의하면 주식 투자자의 80% 정도가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손절매 타이밍, 기준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